그래서 이 분권 발전기에서 이제 전압 확립 조건을 우리가 또 알아보면요. 이것도 잔류자기가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자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류를 주어야 여기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발전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잔류자기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얘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류를 주겠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존재해야만 전압 확립이 이루어지고요. 역시 우리 앞에서 자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있죠. 직권 발전기에서도 역회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분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계속 얘가 돌다가도, 그쵸, 순간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순간에 이쪽에 전류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얘가, 그쵸,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서 그 뒤로는 아무리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해도 얘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분권 발전기도 자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그쵸, 역회전을 하는 순간 중간에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전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아무리 돌려봐야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역회전을 하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 작을 것 이랬네요. 계좌저항, 이 RF가 임계저항보다 작을 것 그랬는데, 자, 이게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 그랬죠. 무브와 포화 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단자전압도 이렇게 커지는데, 사실상 이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저항은 전류분해, 그렇죠? 전류분해 우리가 전압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IF분의 V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그래프에서의 뭘 뜻할까요? 바로 기울기를 나타낸 거죠. 즉 얘가 이런 무브와 포화 곡선의 특징이 가장 급한 기울기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가장 급한 기울기 이 정도인데, 즉 이 가장 급한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임계저항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호, 그치? 이 발전기가 갖고 있는 특징, 이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의 가장 저항값을 크게 해봐야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좌저항 역시 그 임계저항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은, 그렇죠? 여기 전압이 확립될 때까지의 이 부분 계좌저항선이 이 임계저항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즉 계좌저항이 임계저항보다는 작아야만 전압 확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이 임계저항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넘어가 버려서, 그렇죠, 전압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외부 특성 곡선은 뭐였습니까? 외부 우리 부하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 이것이 외부 특성 곡선이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보니까, 만약에 이쪽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또는 부하저항이 감소해서, 즉 부하저항이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항 없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죠. 저항 없이 연결되는 것을 쇼트, 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런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런 단락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계좌전류가 감소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건 그만큼 자속이 적게 발생해서 다시 얘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기 전류값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흐르게 되겠죠. 역시 기전력이 감소해서 결국 소전류가 발생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분권 발전기의 특징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즉 이런 외부 특성 곡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부하전류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얘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전류값이 적어지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성질이 있더라 그 얘기라고요. 자, 이걸 살짝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이해를 해보면, 자,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저항값이 적어진다는 걸 뜻해요. 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를 나타낼 때는 저항인데, 저항이
올라간다. 부하가 올라간다는 건 저항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즉 과부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값이 적어짐을 뜻해요. 자, 왜 그럴까요? 저항값이 적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저항이 적다는 것은 이쪽에 전류가 커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하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하를 병렬적으로 우리가 증가시킴을 뜻해요. 저항을 병렬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과부하다. 부하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실생활에서 자, 우리가 이런 뭐 콘센트가 있죠. 멀티탭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하나 둘 계속 이렇게 뭔가를 덧붙여서 플러그에다가 콘센트를 꽂아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회로가 있을 때 얘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킨 거예요. 자, 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개의 여기 빨간색과 여기 녹색 이렇게 있을 때 이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저항을 병렬적으로 얘를 하나 달았을 때 저항, 얘를 하나 달았을 때의 저항, 이렇게 저항을 하나씩 증가시키게 되면 이 저항을 병렬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있을 때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회로이론에서 똑같은 저항을 만약에 세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3분의 R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합성 저항은 3분의 R이 되면서 저항이 원래 하나 있을 때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원래 하나 달 때보다 이렇게 세 개를 달았다면 3분의 R이 바로 이제 저항, 합성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 3RV가 되면서 하나 달았을 때의 저항에 비해서 그때의 전류를 I라고 하면 그때의 전류에 비해서 3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N개를 우리가 달았다고 하면 일반화시키면 이게 바로 N분의 R이었죠. 하나 달 때의 저항에 비해서 이렇게 R개를 병렬적으로 증가시키면 N분의 R이 되고, 역시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이 N분의 R이 바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이 N이 여기 곱하기로 올라가면서 R분의 V가 되는 거죠. 즉 원래의 전류에 비해서 N배가 얘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하를 우리가 병렬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부하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하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자, 부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즉 과부하가 됐다는 것은 점점 전류가 증가함을 뜻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또는 단락이 되어서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IF 쪽으로 가는 전류는 적게 가는 거죠. 이쪽 단락이 되면 다 전류가 대부분 이쪽으로 다 흐르게 돼요. 그래서 IF의 전류는 작아지고, IF의 전류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서의 자속 파이도 같이 작아지면서 똑같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다시 적게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기전력이 낮아지면서 바로 전압도 낮아지고, 그리고 그때의 전류도 작아지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뭐 IA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작아지게 된다. 이 분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 여기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렇게 단락이 생겨서 전류가 많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작아지게 되는구나. 왜? 이런 계자 전류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특성 곡선을 갖게 되는, 즉 궁극적으로 소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이 분권 발전기에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이제 복권 발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